빗줄기가 거대한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굵은 빗방울에 번져 희미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그 창가에 서서 텅 빈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등 뒤로는 지난 3년간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건축 모형, 수백 장의 설계도, 벽을 가득 메운 아이디어 스케치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스카이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스카이 오아시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삭막한 도심 한복판에 자연과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꿈이자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 숲을 만들고 빗물을 정화해 폭포를 만들며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친환경 주상복합.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선보일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 정교하게 만들어진 스카이 오아시스의 축소 모형을 부드럽게 쓸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차가운 아크릴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7년 동안 사랑해 온 연인, 강민혁과 함께 일궈낸 결실이었다. 같은 건축사무소의 동료이자 연인인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나지막한 혼잣말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다.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민혁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그리고 이어질 미래, 그들의 이름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게 될 것이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마지막 점검 끝났어. 내일 최고의 모습 보여주자. 우리 이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시간이야.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이지. 서연이 너만 믿어. 긴장하지 말고.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짧은 메시지에도 서연의 입계는 미소가 번졌다.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이제 그만 퇴근하고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민혁에게 줄 선물이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 착용하라고 얼마 전 큰맘 먹고 구입한 고급 커프스 버튼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운의 상징인 클로버 디자인이 새겨져 있었다. 이걸 깜빡했네. 지금 가져다 줘야겠다.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택시를 잡고 익숙한 그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7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학생 시절에 만나 같은 꿈을 꾸며 서로를 의지해왔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 컸다. 스카이 오아시스는 그들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라고 서연은 굳게 믿고 있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비를 피해 종종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의 집 문 앞에 섰다. 서연은 작게 심호흡을 하고 가지고 있던 키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낯선 하이힐, 한 켤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젖은 구두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혁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아닐 거야. 손님이 온 거겠지. 동료일 거야. 수십 개의 변명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민혁 씨, 정말 이 프로젝트 민혁 씨 혼자 다 한 거 맞아요. 이서연 그 여자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교태 섞인 여자의 목소리. 유아라였다. 경쟁사 사장의 딸이자. 최근 들어 부쩍 민혁의 주변을 셔틀콕처럼 맴돌던 여자. 아라세 씨, 걱정 마. 그 여자 그냥 아이디어나 좀 낸 게 전부야. 실질적인 설계랑 기술적인 부분은 다 내가 처리했어. 알잖아. 여자는 큰 그림을 못 본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어. 강민혁의 목소리.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지난 3년을, 그들의 7년을 부정하고 있었다. 유아라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어머, 정말 그럼 내일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 잘 해볼게요. TK그룹 투자만 확정되면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당연히 민혁 씨가 되어야지. 이서연 그 여자는 적당히 처리하면 되고, 당연하지. 최종 설계 파일도 방금 다 내 개인 클라우드로 옮겨놨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지. 그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나타나겠지.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작은 소리에 거실의 대화가 순간 멎었다. 서연은 미처 그들이 확인하러 나오기 전에 귀신에 홀린 듯 몸을 돌려 도망쳤다. 어떻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다시 차가운 빛 속에 서 있었다. 비에 젖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 신뢰, 꿈, 미래.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순한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영혼을 훔친 것이다.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위선적인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서연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조금 전 그가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제 와보니 그 모든 다정함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이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청담동의 어느 거리. 서연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한 고급 바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그런 곳이었다. 무겁고 클래식한 음악, 은은한 조명, 값비싼 양주 냄새,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바텐더에게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독한 걸로 아무거나 주세요. 바텐더는 그녀의 엉망인 행사액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잔을 채워주었다. 서연은 타는 듯한 액체를 단숨에 목으로 넘겼다. 속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머리는 조금씩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한 잔, 두 잔. 잔이 비워질수록 세상이 흐릿해졌다. 고통도, 슬픔도, 배신감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릴 힘도 없어. 서연은 그저 잠만 바라보았다. 바텐더. 글램피딕 30년 산으로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가진 무게감이 느껴지는 듯 했다. 잠시 후 서연의 앞에 새로운 잔이 놓였다. 황금빛 액체가 담긴. 그녀가 방금 마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술이었다. 의아한 눈으로 바텐더를 보자. 그가 턱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남자를 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 날카로운 턱선과 오똑한 콧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외모였지만 그의 눈에는 짙은 고독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의 술병들만 응시하고 있었다. 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 역시 침묵을 지켰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남자였다. 힘든 일이 있나 보군. 여전히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였다. 질문이 아닌 혼잣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다.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담았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무심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서연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지.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자신의 잔을 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잔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울렸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걸 잊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마치 주문처럼 서연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서연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두 명의 이방인, 상처 입은 영혼. 그 밤,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잔을 비웠다. 술에 취한 것인지, 그의 분위기에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발을 나설 때 남자가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 위로 자신의 자켓을 걸쳐 주었다. 그의 청아 옅은 향수 냄새가 차가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지 서연은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호텔의 스위트룸.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낯선 남자를 따라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서연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남자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고통이 잠시 멎었을 때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위로였고 도피였으며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룻밤의 불장난, 내일이면 사라질 신기루.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이 남자가 누구인지 영원히 모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햇살이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에 한 줄기 빛을 그렸다. 이서연은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 간밤의 일들이 부서진 필름 조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포구, 배신감, 독한 위스키, 그리고
낯선 남자의 품.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텅 빈 침대. 옆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던 남자의 재킷만이 소파 위에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 뿐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희미했다. 그저 깊고 고독한 눈빛과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던 단단한 손길만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다. 서연은 이마를 짚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민혁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비참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남자의 것이 분명한 하얀 셔츠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난 어깨에는 희미한 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잊어버리자. 그냥 꿈이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젯밤의 일은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하룻밤의 일탈일 뿐이다. 동정도, 연민도 필요 없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입술, 7년을 바친 사랑과 3년을 쏟은 꿈을 동시에 잃어버린 여자의 얼굴이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맡겼다. 어젯밤의 흔적을, 그 남자와의 기억을,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물줄기로는 마음속 깊이 새겨진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다. 물이 멈추고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녀는 욕실을 나와 어제 입었던 아직 축축한 기운이 남은 옷을 다시 입었다. 소파 위의 재킷을 잠시 망설이며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 남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미련 없이 뒤돌아 객실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다시 마주칠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스쳐 지나간 익명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은 택시를 잡아탔다. 집이 아닌 회사로 가달라고 했다. 지금 그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그곳에 있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걱정스러운 눈빛, 의아한 표정. 밤새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책상 위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강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자상한 팀장이었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밤새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 뻔뻔한 연기력에 서연은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 그녀의 싸늘한 반응에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말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민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앉아만 있어. 어차피 최종 점검은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그의 말은 넌 이제 필요 없어 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보니 그의 모든 배려와 다정함은 자신의 공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유아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민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서연에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이서연 씨, 여태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요. 민혁 씨가 밤새 이서연 씨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요. 중요한 날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가시 돋친 말투. 명백한 조롱이었다. 서연은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유아라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하긴 여자들은 중요한 일 앞두고 감정적으로 구는 경향이 있으니까 민혁 씨가 다 이해해야죠. 그렇죠. 아라 씨, 그만해. 서연 씨도 피곤해서 그럴 거야. 민혁은 유아라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레젠테이션, 곧 시작하겠네요. 회의실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두 사람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대회의실은 회사의 모든 임원들과 투자사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모두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카이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자리였다. 서연은 약속된 발표 좌석이 아닌 회의실 가장 뒤편, 보조 스태프들을 위한 자리에 묵묵히 앉았다. 잠시 후 강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은 강민혁입니다. 힘찬 그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의 프로젝트의 로고가 떠올랐다. 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직접 디자인한 로고였다. 민혁의 입에서는 서연이 작성한 프로젝트의 철학과 비전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문장, 그녀의 단어, 그녀의 생각들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심 속에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직접 렌더링한 화려한 3D 투시도들이 펼쳐졌다. 그녀의 꿈이, 그녀의 영혼이 담긴 이미지들이었다. 청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영광을 강민혁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꿈이 도둑맞는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민혁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그 자료들을 만들었는지 떠올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혁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아주 작은, 부질없는 희망의 조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유아라 이사님과 미래건설 측의 아낌없는 지원과 통찰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카이 오아시스는 지금과 같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혁은 VIP석에 앉아있는 유아라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유아라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민혁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확인사살을 날렸다. 그리고 저희 팀의 막내로서 꾸준 일을 도맡아준 이서연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모형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팀의 막내, 꾸준 일, 모형 제작.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역할을 축소하고 격화시켰다. 3년간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창조주를 하찮은 보조 인력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서연은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강민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유아라와 감격의 포옹을 나눴다. 모두가 그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서 이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삐걱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회의실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어지러운 그녀의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명예도, 꿈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아졌다.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젯밤에 나약한 이서연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설계사뿐이었다. 강민혁, 유아라, 너희들이 훔쳐간 건 내 프로젝트가 아니야. 내 인생이야. 그리고 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향해 소리 없이 맹세했다. 잔혹한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인 여파는 회사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스카이 오아시스와 강민혁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영웅이자 차세대 건축을 이끌어갈 스타로 떠올랐다. 사내 게시판에는 그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임원들은 그를 볼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 모든 환호의 그림자 속에서 이서연은 유령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공식적으로 강민혁 팀장 보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설계도 대신 회의록과 복사용지, 그리고 강민혁이 마실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위로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권력의 이동을 직감하고 그녀를 애써 외면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와 복수심을 감춘 채 완벽한 무표정으로 며칠 후 최종 계약을 위한 투자사와의 공식 미팅이 잡혔다. 투자사는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TK그룹이었다.
소문으로는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TK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과 준비를 지시했다. 강 팀장, 이번 미팅에 모든 게 달려있어. TK그룹 회장님 눈에 들어야 해. 알지?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민혁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는 듯 했다. 그는 보란듯이 서연에게 온갖 잡무를 지시했다. 회의실 세팅, 발표 자료 출력, 임원들을 위한 다과 준비까지 모두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강민혁의 지시를 따르는 조수 이서연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서연 씨, 커피, 설탕은 빼고 프림은 2. 네, 바 팀장님, 회의 자료 복사본 30부. 각 장마다 간인 찍어서 순서대로 정리해놔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손톱 밑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맹수는 사냥에 나서기 전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는 법이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강민혁을 미세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그 작은 찜찜함을 무시해버렸다. 미팅 당일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도열하듯 앉아 TK그룹의 사람들을 기다렸다. 서연은 회의실 한쪽 구석, 서류 캐비닛 옆에 서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발표 도중 민혁이 필요로 하는 추가 자료를 즉시 스크린에 띄우거나 임원들의 물잔을 채우는 것이었다. 완벽한 엑스트라.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TK그룹의 임원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여유가 동시에 묻어났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마지막,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압도적인 존재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잘 뻗은 키,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는 회의 테이블에 가장 상석으로 향했다. 바베으신 와중에도 직접 왕림해 주신 TK그룹의 권지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굽실거리며 소개하는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권지훈,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조각상처럼 날카로운 얼굴선. 며칠 전 그녀가 가장 비참했던 밤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기댔던 남자.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안아주었던 익명의 이방인. 그가 바로 TK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었다. 서연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의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가 잊어버리려 했던 하룻밤의 실수가 이제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길. 권지훈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첨하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그리곤 발표를 위해 단상 앞에 선 강민혁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무심하게 회의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철저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울고 있던 여자, 인생이 끝난 것 같다며 절망하던 여자, 그 처절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가?
강민혁이 발표할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보조라는 여자. 퍼즐 조각들이 불길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스카이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권지훈이라는 거물 앞에서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자신감을 되찾고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나갔다.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서연의 꿈과 영혼이 펼쳐졌다. 권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발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과 강민혁을 오갔지만 의식의 상당 부분은 구석에 서 있는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렸음을,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뻣뻣하게 굳은 어깨와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민혁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권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잠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강민혁은 당황하며 말을 멈췄다. 강민혁 팀장. 맞습니까? 네, 회장님. 스카이 가든의 풍화중 설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특히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조건에서 수직 정원의 구조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값을 듣고 싶습니다.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단순한 경영자가 아닌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부분은 서연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파트였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값을 찾아낸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이었다. 강민혁은 발표 자료에 있는 피상적인 내용만 암기했을 뿐 그 깊은 원리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첨단 내풍 설계를 적용하여 법적 기준치의 150%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문서답에 가까운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다. 권지훈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이며 정확한 수치와 공식을 혼잣말처럼 되뇌는 그녀의 모습을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서류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죠. 권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발표를 마쳤다. 회사의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발표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에 앞서 TK그룹 자체적으로 설계안과 프로젝트 팀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그 이후에 통보하도록 하죠. 그것은 사실상의 보류 선언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혁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수행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권지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치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말했다. 훌륭한 디자인이군. 마치 디자이너의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아. 그리고 그의 시선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회의실 벽에 비친 서연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었다. 두 사람의 눈이 비친 상을 통해 마주쳤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낯선 남자도 냉혹한 회장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하고 강렬한 눈빛이었다. 권지훈과 그의 일행이 사라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표이사는 강민혁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민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이서연만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들켰다. 그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치욕스러운 밤과 되찾고 싶었던 가장 찬란한 꿈, 그 모든 비밀의 열쇠를 이제 그 남자가 쥐게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적일까? 아군일까? 그의 마지막 눈빛은 그녀에게 혼란과 함께 미미한 기대를 남겼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민혁과의 싸움은 이제 권지훈이라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권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강민혁의 건축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전쟁터가 되었다. TK그룹이 자체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는 사실상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임 선언과도 같았다. 회사의 임원들은 매일같이 사무실을 드나들며 강민혁을 닥달했고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조함과 신경질적인 불안감만이 남아있었다. 젠장.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강민혁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권지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그의 성공 가도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의 화살은 종종 가장 만만한 상대인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씨, TK그룹에서 요청한 3년 전 지질조사 데이터. 아직도 못 찾았어. 지금 일 안 해. 이서연 씨. 회의실에 가서 TK 실사팀 마실 음료수 좀 다시 챙겨. 최고급 원두로.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그의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의 무감정한 평온함이 오히려 강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만이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경멸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며칠 뒤 TK그룹의 실사팀이 사무실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권지훈 회장의 직속 부대라 불리는 TK그룹 내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와 건축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냉철한 표정의 그들은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듯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 팀장님, 3차 설계 변경 당시에 구조 계산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초기 컨셉 드로잉과 풍동 실험 결과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강민혁은 진땀을 흘리며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가 가진 것은 서연의 최종 결과물뿐. 그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원본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서연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이서연 씨, 비치볼 기둥 응력 계산 데이터 좀 찾아봐. 3년 전에 작성했던 초기 컨셉 스케치들 전부 가져와. 그는 서연을 마치 인간 데이터베이스처럼 부려먹었다. 그녀를 하찮은 조수로 취급하려는 의도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런 행동은 실사팀에게 이서연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그녀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단 몇 분 만에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프로젝트의 실타래가 마법처럼 풀려나갔다. 권지훈은 진행 상황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곤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팔짱을 낀 채 멀리서 실사팀과 강민혁의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이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한 번은 실사팀이 공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강민혁은 억지 논리를 펼치며 언성을 높였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려 있는 동안 권지우는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논쟁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스케치하고 있었다. 복잡한 공기순환 회로와 새로운 환기구의 위치. 그것은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권지훈의 시선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지훈은 모든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또 한 번은 권지훈이 아주 오래된 자재 공급업체와의 초기 계약서 원본을 불쑥 요구했다. 프로젝트 초기에 서연이 직접 발로 뛰며 협상을 이끌어냈던 건이었다. 강민혁은 그런 서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무실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아카이브 캐비닛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파일을 꺼내 권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지난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마침내 권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탕비실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라 서연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몸이 굳었다. 이서연 씨, 맞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감정했다. 댄 회장님, 이 프로젝트의 자료 보관 시스템은 이서연 씨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군.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사실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처음부터 참여했던 프로젝트라 자료 위치가 익숙할 뿐입니다. 그런가? 짧은 대답. 권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커피 머신에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들고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스치는 옷깃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서연의 숨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 이제 남은 것은 확신을 증명으로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DK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권지훈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뚜덕덕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비서 김 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김 실장은 수년간 권지훈의 부친을 보좌했고 지금은 권지훈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자료입니다.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강민혁, 유아라, 그리고 이서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의 학적부부터 시작해 과거 참여했던 프로젝트 목록, 업계에서의 평판,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권지훈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서류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강민혁의 이력은 화려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언제나 이름만 올렸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아라는 전형적인 재벌가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실력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서연의 파일을 펼쳤다. 파일의 첫 장에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학사모를 쓴 서연과 민혁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한때는 행복했을 연인이었다. 권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그녀의 화려한 수상 경력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졸업 논문이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위한 유기적 생태 시스템 연구, 자연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논문의 제목은 스카이 오아시스의 핵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다. 권지훈은 논문의 요약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감탄했던 강민혁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철학이 몇 년 전 이서연의 논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훔친 추악하고 잔인한 약탈이었다. 그제야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빗속에서 인생이 끝났다며 울부짖던 그녀의 절망을. 권지훈은 파일을 덮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다시 불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우리 법무팀과 국내 최고의 건축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접촉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강민혁과 미래건설의 모든 비리, 약점들을 샅샅이 긁어모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권지훈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이서연의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하룻밤의 낯선 인연. 그는 그날 밤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천재의 재능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차가운 의무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그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녀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싹트고 있었다. 호어리 바람은 이제 회의실을 넘어 더 거대한 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실사가 시작된 이후 사무실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강민혁과 유아라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외부에서 TK그룹의 고위층과 접촉하거나 언론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권지훈이라는 철옹성 앞에서 그들의 모든 시도는 미미한 파문에 그칠 뿐이었다. 이서연은 이 교착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권지훈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은 분명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었다. 어쩌면 그는 프로젝트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고 투자를 철회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강민혁과 함께 그녀의 꿈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기다릴 수만은 없어. 내 운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어.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했다.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분주해졌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몇 년 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에서 지급한 고사양 컴퓨터로 교체되기 전까지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와 초기 설계가 담겨 있던 기계였다.
강민혁은 이 컴퓨터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서연은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조심스럽게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삭제된 파일 검색 중 5%, 10% 느리게 올라가는 진행률 바를 보며 그녀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었다. 혹시라도 경비원에게 들킬까?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깨져서 복구할 수 없었지만 그 중에는 보석 같은 파일들이 숨어 있었다. Sky Oasis Easternly Concept Draft to Build 이렐 Building Structure Initial Simulation. 파일명만 봐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파일의 생성 날짜와 최종 수정자 이름에는 리서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자신의 비밀 USB에 옮겨 담았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때 묻은 흔적, 아날로그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짐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 시절부터 사용했던 낡은 스케치북들을 찾아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카이 오아시스의 원형이 된 아이디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삐뚤빼뚤한 손그림, 날카로운 계산식,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휘갈겨 쓴 메모들. 그 어떤 위조된 데이터보다 더 강력하게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것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다. 가장 위험한 단계가 남아있었다. 그녀가 강민혁과 동거했던 오피스텔. 그곳에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초기 컨셉 모형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헤어지던 날. 경황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유아라와 함께 저녁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온통 유아라의 화려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심장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창고로 향했다. 다행히 먼지 쌓인 상자 안에 그녀가 찾던 모형들이 그대로 있었다. 조잡하지만 스카이 오아시스의 핵심 DNA가 담긴 모형들이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모형 몇 개를 서둘러 가방에 챙겨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도어락에서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삑삑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민혁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베란다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창고는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민혁이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라야, 나 잠깐 서류 좀 챙겨서 바로 나갈게. 응. 권지훈 그 자식.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 아버지께서 TK그룹 이사 쪽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될 거야. 서연은 차가운 베란다 난간에 기댄 차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민혁이 서재에서 서류를 챙겨 다시 나갈 때까지 그 몇 분은 그녀에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편 권지훈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강민혁의 배후에는 미래건설, 즉 유아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미래건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산업 스파이 행위와 기술 탈취 혐의를 받아왔으며 특히 저희 TK그룹과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첨예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권지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프로젝트 가로채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혁을 내세워
저희 그룹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손에 넣은 뒤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부실하게 만들어 TK그룹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한 천재 건축가의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기업 전쟁이었다. 권지훈의 목표와 이서연의 목표는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이서연 씨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듯합니다. 며칠째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하고 있으며 어제는 강민혁의 오피스텔에 잠입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사람입니다. 권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하지만 혼자서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그가 나설 때였다. 그날 밤 증거물을 챙겨 늦게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가로막았다. 서연이 경계하며 뒷걸음질 치자 차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차 안에는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명령에 가까운 짧은 한마디였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차는 서울 시내가 아닌 조용한 강가의 한적한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별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서연 씨의 졸업 논문. 잘 읽었습니다. 스카이 오아시스의 청사진이더군요. 직설적인 한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권지훈은 김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서류철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서류철 안에는 강민혁과 미래건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계획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였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이서연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강민혁과 미래건설은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 권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당신의 재능을 훔쳤고 나는 내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원작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증거와 나의 힘이 합쳐져야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서연 씨, 나와 손을 잡읍시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동맹의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나 보호해야 할 약자로 대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 인생 최악의 순간을 함께한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승리를 향한 냉철한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모았던 증거들이 담긴 USB와 스케치북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훈의 시선이 잠시 그녀가 내민 증거물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동맹이 그 순간
조용한 별실 안에서 탄생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권지훈과 이서연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전장의 안개 속에서 비로소 한 줄기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 회의는 권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진 그곳에는 서연의 낡은 스케치북과 USB, 그리고 권지훈의 정보팀이 수집한 미래건설의 기밀 보고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종류의 무기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법적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저들은 언론과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진흙탕으로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캔들에 더 열광하죠. 어쩌면 제가 강민혁을 유혹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하는 그림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의 냉혹함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다. 권지훈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미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전략가였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서연 씨, 강민혁이 가짜라는 것을 만천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이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의 무능함을, 그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연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스카이 오아시스의 최종 설계 도면을 가리켰다. 이 설계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만 있는 진짜 완성본으로 가기 위한 80% 단계의 설계도입니다. 강민혁이 훔쳐간 건 거기까지죠. 나머지 20%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적 해법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계도의 한 부분을 펜으로 가리켰다. 건물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었다. 스카이 오아시스의 친환경 철학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다. 현재 설계된 시스템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모인 빗물을 단순 저장, 정화하는 것을 넘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나선형 수로를 따라 흐르게 해 폭포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 일부 전력을 충당하는 시스템이죠. 권지훈의 눈이 빛났다.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닌 프로젝트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우리가 할 일은 현재 설계도에 숨겨진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강민혁은 절대 그 해법을 찾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만든 문제니까요. 그들의 첫 번째 작전, 트로이의 목마는 그렇게 계획되었다. 며칠 후, 권지훈은 중간 실사 결과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TK 실사팀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강민혁의 팀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듣겠다는 공식적인 명분이 있었다. 회의에는 양측의 실무진뿐만 아니라 양사의 고위 임원들, 그리고 권지훈이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은밀하게 초대한 업계의 저명한 구조기술자와 환경설비 전문가까지 참석했다. 판은 서연의 계획대로 깔리고 있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강민혁에게 나쁘지 않았다. 그는 유아라의 아버지가 고용해준 전문가들에게 밤새 족집게 과외를 받은 듯 실사팀이 제기한 자잘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법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한 자신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아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TK 실사팀장의 마지막 보고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빗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팀장은 스크린에 복잡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띄웠다. 저희가 극한의 몬순 기후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현재의 집수 및 배수 시스템으로는 폭우 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층부의 상업시설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필터링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량이 친환경이라는 컨셉에 걸맞지 않게 동급 최적 시스템 대비 15%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위기. 그것은 스카이 오아시스의 심장인 친환경이라는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치명적인 문제 제기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혁에게로 쏠렸다. 그는 완전히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 그의 전문가 팀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것은 시스템의 용량을 일부 확장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오버플로우 탱크를 좀 더 큰 것으로 교체하면 그의 어설픈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TK 실사팀장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더 큰 탱크를 설치하려면 하중을 견디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저층부 플라자 전체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추가 하중과 그에 따른 설계 변경안까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강 팀장님, 아이치페우만트.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꿀먹은 벙거리가 되어 우물쭈물했다. 설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에 도둑질한 지식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의 미천이. 그의 무능함이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유아라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모든 상황을 서연은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요 대신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 팀장, TK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친환경이라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 시스템에 이런 결함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혁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건물의 구조적, 미학적 가치를 단 하나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권지훈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TK그룹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는 강민혁에게 완벽한 재앙으로 끝났다.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임원들은 흩어지고 강민혁은 멍하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혼란스러운 회의실을 가로질러 권지훈과 이소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갔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야. 그날 저녁 강민혁의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전문가들. 이게 최선이야. 왜 이런 문제 하나 예측 못했어. 진정해. 민혁 씨, 이건 권지훈이 처음부터 판 함정이야.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이라고 유아라가 소리쳤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겼다. 그들의 불안과 불신은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이 되어 터져 나왔다.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권지훈이 던져준 일주일이라는 시한폭탄은 강민혁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설비 전문가들을 닥치는 대로 섭외해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내놓는 방법은 하나같이 조악했다. 더 큰 파이프를 묻거나 강력한 펌프를 추가하는 식의 무식한 해결책들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비용을 폭등시킬 뿐이었다. 서연이 설계한 유기적인 디자인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녀가 만든 문제는 풀 수 없는 미로와도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민혁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그 지독한 평온함,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 그는 서연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조소라고 확신했다. 민혁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 분명 뭔가를 알고 있어. 우리가 망하길 기다리면서 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유아라의 조바심 섞인 목소리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비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며칠 뒤 이서연은 느닷없이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호출되었다. 어리둥절한 채 회의실 문을 연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굳은 임원들의 얼굴과 그들 옆에 피해자처럼 서 있는 강민혁이었다. 이서연 씨, 당신을 회사의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네, 그게 무슨... 당신이 스카이 오아시스의 핵심 설계 데이터를 경쟁사인 태영건설 측에 넘기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개인 이메일에서 발송된 메일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이메일이었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 하지만 발신인은 분명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태영건설은 미래건설, 즉 유아라의 아버지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대기업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매장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쏠린 TK그룹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비열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슬픈 표정으로 연기했다. 서연아, 어떻게 네가...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 위선적인 모습에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이서연 씨를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유능한 건축가에서 동료를 배신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다.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없는 차가운 길 위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소식은 즉시 권지훈의 귀에 들어갔다. 김 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어리석은 놈들, 궁지에 몰리니 할 수 있는 짓이 고작 이런 것뿐인가. 이것은 서연 개인에 대한 공격이자 TK그룹의 실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서연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 권지훈입니다. 해요.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귀사의 프로젝트팀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죠. 우리 TK그룹의 실사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모든 인원의 협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서연 씨도 포함됩니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약 내부적인 인사 문제로 이서연 씨가 우리 실사팀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것을 계약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실사는 즉시 중단될 것이고
우리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대표이사는 사색이 되었다. TK그룹의 투자가 날아갈 위기 앞에서. 이서연이라는 일개 직원의 누명 따위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오해이십니다. 회장님 작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서연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복직 통보를 받았다. 어설픈 누명은 권지훈의 전화 한 통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사무실에 복귀한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옥상 정원 10시 간결한 메모.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약속된 시간. 그녀는 텅 빈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권지훈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업무적인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안부가 담긴 첫 질문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는 애써 선을 그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그의 진짜 의도를. 권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밤의 불빛에 흔들렸다. 그날 밤의 기억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나는 내 사업에서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능은 알아봅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의 함정을 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강민혁에게 제시된 문제의 해법이 담긴 설계도를 보란 듯이 띄워놓고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팀장님, 대표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라는 동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 자리를 비웠다. 화면을 끄는 것도 잊은 채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녀를 감시하던 강민혁이 귀신처럼 다가왔다.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속 설계도는 그가 며칠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해답이었다. 옥상 정원과 건물 외벽을 잇는 나선형 수로, 낙차 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 시스템,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결책. 역시 저 여자가 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USB를 꽂아 설계도 파일을 통째로 복사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그녀의 뒤통수를 치고 승리를 훔쳤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 파일 속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그에게 던진 설계도는 99%의 진실과 1%의 거짓으로 이루어진 달콤한 함정이었다. 나선형 수로의 핵심 부품에 대한 재질 명세서. 서연은 일부러 일반적인 강화 폴리머를 사용하라고 기재해 두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재질은 엄청난 수압과 풍압이 동시에 가해졌을 때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다 결국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진짜 해답은 서연만이 아는 특수합금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다. 강민혁은 자신만만하게 권지훈과 임원들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밤을 새워 고안해낸 눈부신 해결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 서연의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할 때 유아라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훈은 팔짱을 낀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의 발표를 들었다. 그는 강민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것이 저의 해답입니다. 회장님, 이만하면 TK그룹의 투자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권지훈에게로 향했다. 권지훈은 천천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소리는 축하가 아닌 사형 선고의 서곡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박수를 멈추고 싸늘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권지훈의 차가운 박수 소리가 멎자 그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훌륭한 해결책이군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의 애매한 칭찬에 강민혁과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권지훈은 그들의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이 새로운 설계안에 대해서는 우리 TK그룹 기술팀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혹독한 조건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약 이틀 정도 소요될 겁니다. 부디 그때까지 이 완벽한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강민혁에게 반박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명백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강민혁과 유아라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당장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에서 빠져나왔다고 착각했다. 사실은 더 깊고 치명적인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그날 밤 유아라의 아버지인 미래건설의 유 회장은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사업가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권지훈, 그 젊은 놈이 그렇게 순순히 감탄했을 리가 없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다. 유 회장은 권지훈이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틀 일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TK그룹이 기술적인 결함 따위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아예 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공격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스카이 오아시스에 대한 기사로 떠들썩했다. 유 회장이 손에 쥔 언론사들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미디어 플레이였다. 천재 건축가 강민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다. TK그룹, 스카이 오아시스의 대규모 투자 확정, 미래형 친환경 도시의 서막. 기사들은 하나같이 강민혁을 21세기의 가우디처럼 묘사했고 스카이 오아시스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예술적 성취가 집약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치켜세웠다. 특히 모든 기사들은 TK그룹의 투자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대중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TK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론의 압박과 함께 물밑에서는 더욱 교활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TK그룹의 다른 자회사들이 동시다발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단체로 경쟁사에 스카우트되고
해외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갑자기 현지 정부의 허가 문제로 중단되었으며 주식시장에는 TK그룹의 재정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완벽한 협공에 갇혔다. 밖에서는 언론이, 안에서는 기업의 위기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TK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회장님 이러다 회사 전체가 흔들리겠습니다.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 스카이오아시스 계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결함은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미래건설의 계략에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권지훈에게 맹렬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안과도 싸워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이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강민혁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자신의 피와 땀이 설인 프로젝트의 영광을 도둑이 독차지하는 모습을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세상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밤늦게 권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이젠 틀린 것 같아요. 저들한테 우리가 졌어요. 이사회가 저렇게까지 압박하는데 버티실 수 있겠어요, 만약 회사를 위해 저들과 계약하게 된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권지훈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폭풍은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법입니다. 이서연 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들이 지금 가진 모든 무기를 꺼내 보이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저들이 패배를 직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압박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고 우리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같은 운명을 짊어진 동지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그에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서로의 신념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내일 아침이면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방역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권지훈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래건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판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바로 모레 스카이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들썩였다. 모두가 TK그룹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계약 체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회장과 강민혁, 유아라는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권지훈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끌려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권지훈은 이 싸움을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공개 처형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전날 밤, 도시는 온통 TK그룹의 중대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란스러웠다. 이서연은 권지훈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민혁의 표절을 고발하는 증거 자료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동안 밤을 새워 비밀리에 완성한 진짜 스카이오아시스의 완전한 설계도였다. 약점을 보완한 것을 넘어 몇 단계 더 진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그녀의 비전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과거를 되찾는 것을 넘어 미래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조금 전 가져온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치명적 결함 발견, Fatal Flaw Detected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을까.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끝냅시다. 그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폭풍 전야의 긴장감처럼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다. 동이 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전의 날. 기자회견과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주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웅성거림이 홀 안을 가득 메웠다. 가장 앞자리에는 강민혁과 유아라,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유 회장이 승리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자리가 자신들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무대 뒤, 이서연은 차가워진 손을 맞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권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단단한 온기가 그녀의 떨림을 잠재웠다. 이제 당신의 무대입니다. 권지훈의 나직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권지훈이 먼저 무대 위로 올라섰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는 계약 체결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TK그룹의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직, 혁신, 그리고 진실. 그는 스카이 오아시스와 같은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도덕적 명분을 쌓아 올리는 서곡이었다. 그는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향한 대중의 뜨거운 기대와 이 위대한 디자인을 탄생시킨 천재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혁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하지만 권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변했다. 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천재성은 반드시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카이 오아시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종 계약에 앞서 저희는 강민혁 씨가 제시한 새로운 설계안에 대해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스카이 오아시스의 아름다운 3D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건물을 덮쳤다. 강민혁이 훔쳐간 서연이 만든 나선형 수로는 처음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서연이 함정으로 심어놓은 핵심 부품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화면 한쪽에 재질 명세서 강화 폴리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자 부품의 붉은색 스트레스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부품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나선형 수로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고 수십 톤의 물과 파편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시뮬레이션은 저층부 상가가 침수되고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정성이 위협받는 끔찍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홀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찬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뻔했던 진실입니다. 강민혁 씨가 제시한 설계는 단순한 결함품이 아니라 잠재적인 대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흉기였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TK그룹이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강민혁이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유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혼란의 정점에서. 권지훈이 말했다. 이 결함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스카이 오아시스의 진짜 창조주를 말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옆에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서연이 걸어 나왔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조수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품위 있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한 명의 건축가였다. 호라는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고발로 시작하지 않았다.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어릴 적 그렸던 미래 도시의 스케치, 대학 시절의 논문, 스카이 오아시스의 영감이 되었던 낡은 노트의 사진들이 펼쳐졌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청중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복구된 파일들, 수백 장의 초기 스케치북,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반박 불가능한 진실 앞에서 강민혁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처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리켰다. 강민혁 씨가 발표한 설계도의 결함은 제가 심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도둑은 절대 그 물건에 담긴 영혼까지는 훔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것이 스카이 오아시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진화된 스카이 오아시스의 모습이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핵심 부품의 재질이 티타늄 그래핀 특수 합금으로 바뀌어 있었다. 건물은 그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이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태양광의 양에 따라 투명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글래스,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한 차원 높은 스카이가든의 생태계까지. 그녀가 그동안 비밀리에 완성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재능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호라는 분노와 감탄이 뒤섞인 함성으로 들끓었다. 기자들은 강민혁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다. 권지훈이 다시 단상에 섰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표절에 대한 증거는 이처럼 명백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저희가 밝혀낸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사인 미래건설이 TK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사보타주였습니다. 그의 말에 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유 회장이 언론사와 부정한 거래를 하는 녹취록, TK그룹의 연구원들을 매수하는 계약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완벽한 KO 펀치였다. 강민혁과 유아라, 그리고 유 회장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애워쌌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추악한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권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존경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미래를 되찾았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눈부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의 공개 처형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스카이 오아시스 스캔들로 들끓었다. TV와 신문은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미래건설 유 회장, 기업 스파이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천재 건축가의 추락, 강민혁, 건축사 자격 박탈 위기, 진실을 되찾은 건축가 이서연, 스카이 오아시스의 총괄 책임자로 강민혁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의 건축사 면허는 박탈되었고 TK그룹과 원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한때 그를 지켜쓰던 모든 언론은 이제 그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유아라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미래건설은 TK그룹의 소송과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건설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중심가 TK그룹 본사 최고층에 마련된 스카이 오아시스 프로젝트 총괄 본부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과 앞으로 그녀가 지어 올릴 건물의 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제 팀장 보조나 막내가 아닌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서연 총감독이었다. 한때 그녀를 외면하고 멸시했던 옛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원래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그녀에게 부사장직을 제안하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그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진실을 되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권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이렇게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작전을 짜고 증거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정적이 흘렀다. 새 사무실은 마음에 듭니까? 네. 회장님 덕분에 과분한 곳에서 일하게 됐네요. 두 사람은 함께 거대한 설계도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이서연이 완성한 진짜 스카이 오아시스의 최종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꿈을 공유하며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이전에 그녀였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그녀는 설계돼서 눈을 떼고
권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날 밤의 기억,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했고 지금껏 애써 외면해왔던 그 밤의 이야기였다. 권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앞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한 사람이 서 있군요. 그의 말에는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그날 밤 그냥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회사를 물려받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책임감에 짓눌려 도망치고 싶었던 밤이었죠. 당신의 절망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고독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그들은 하룻밤의 실수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고 서로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의 동반자였다. 이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회장님도 총감독님도 아닌 그냥 이서연 씨라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겁니까? 서연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짓고 싶은 세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권지훈 역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제안은 사랑 고백보다 더 그들다웠다. 그럼 그 세상들을 나와 함께 지어나갑시다. 파트너로서. 파트너. 그 단어는 이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가장 진솔하고 완벽한 프로포즈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2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하늘을 향해 유려하게 뻗어 올라간 스카이 오아시스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나선형 수로는 햇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최상층의 스카이 가든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숲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 밤 이서연과 권지훈은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스카이 가든에 단둘이 섰다. 서연이 꿈꿔왔던 바로 그 공간.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세상의 중심에 선 건축가였다. 그 역시 더 이상 고독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은 행복한 남자였다. 권지훈이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지은 세상, 정말 아름답군. 우리가 함께 지은 세상이죠. 서연이 그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하룻밤의 도피나 위로가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과 신뢰의 입맞춤이었다.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잔혹한 밤은 끝나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